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한 번 사주를 가지고 요거 가까운 지인분인데 부득이 또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요번 시간 실시간으로 좀 어떤지 운세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임인생이에요. 임자생 병월 신묘일주입니다. 오달 한참 무치고 더울 시기죠. 오달이 여름 중에서는 그래도 왕절인데 어떻게 보면 미달 삼복도에도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계절은 화왕절 5달에 태어났습니다. 신금이 5달에 태어났다. 자, 금일주로서는 이 관사를 혼잡이고 관성 굉장히 힘든 시기에 태어난 거죠. 대운을 살펴보자면 대운은 5달에 태어났다. 그래서 남자에 태어났죠.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거쳐서 지나서 묘, 그 다음에 현재 축대운에 48세에 축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이는 50세 곤명 이렇게 돼 있죠. 여름철에 태어나서 봄을 지났어요. 그죠? 봄을 지나서 신금일주 따지면 여기는 관왕절이고 여기는 제왕절입니다. 여기는 시광절이죠. 시광절인데 이 제왕절을 지나서 이제 시광절을 접어들었습니다. 자, 용신상을 따져볼까요? 5달에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이 붙어서 개신기로 흐르죠. 개신기로 흐르는데 신금일간이 5달에 한참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개신기 중에서 요 편인이 스펙용신이라고 그랬죠. 이나 식이나 자보 스펙이 편인이 용신이 됐고 이 토를 도와주는 화가 이 관살 혼잡이 상신이 됐어요. 상신이 저렇게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많으면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상신은 우리가 수입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통로가 여러 개인 경우는 여기 가서도 수입이 되고 저기 가서도 수입이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줄기 형성되지 못해서 여러 군데에서 벌어먹고 살았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다. 경험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살 혼잡 자체가 직업이 일정치 않게 자꾸만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일지에는 묘를 가졌습니다. 일지에 또 인묘, 정편적 혼잡돼 있고 술이 붙어서 신정무가 붙었습니다. 일지에 그러니까 처음에 용신은 기토에 있는 나중에는 술토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화도 병화가 들어가고 정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목이 이제 재가 잔뜩 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죠?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거 선택을 하다 보면 이 편인이죠. 관살 혼잡. 이 많은 일을 이 편인이 이 관살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용신이니까 그죠? 얘를 도와주는데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식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신을 쓰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그죠? 돈 버는 무서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이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죠? 땀 흘려서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간다. 그러죠? 헤쳐나갔을 때 그게 수입이 됩니다. 힘든 일이겠죠. 물론 살도 있고 관도 있습니다만 힘듭니다. 그래도 상신이 두 개나 주어졌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골무족을 팔 때는 아니고 그죠? 사막에 내놔도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저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로 단단하게 확실하게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사화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정말 이 살이 붙어서 살이 붙어 있는 통에 어렵고 난제 힘든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그냥 평범한 직업은 하기는 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격 자체가 살격입니다. 살격. 여기는 이제 편제격이지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면서 고정 수입, 고정으로 들어오는 월급쟁이는 하긴 틀렸죠. 편제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물론 움직이는 건 정제가 더 움직여요. 그러니까 두 개를 또 오락가락 상업적인 재물과 월급적인 재물도 또한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운 풀어봤을 때, 대운에서 쭉 올라갈 때 처음에는 사대운에서 그래도 살은 없고 벗어났죠. 화는 되니까 그래도 힘은 들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요거만 있으면 좋은데 행복했었겠죠. 근데 여기가 임수가 탁하니 올라와서 병화를 싸움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죠. 갑자기 너다시 상관이 튀어나와서 이걸 때려버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는 모양새예요. 얘가 튕기쳐 올라오는 게 참 이럴 때는 좀 고약하죠. 다른 때 같으면 이게 용신상이 됐으면 참 고마운 일인데 느닷없이 발전이 되니까 그래는 바람에 어려웠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도 뭐 상식은 그냥 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돈 버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돈 버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수입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이런 거를 따지면 됩니다. 그렇게 큰 걱정 의심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현재의 인묘진 대운을 흐르면서 인묘진 대운에 흐르면서 상신만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이 진해는 좀 어렵다는 거죠.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상관 인묘됐고 그 다음에 개수는 올라왔지만 병화가 화가 없죠. 여기에서는 정화가 들어오고 여기서 병에서 정화로 바뀝니다. 여기는 병화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없습니다. 이 시점을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10년을 본다고 대우는 10년 차를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좀 그러니까 여기가 48세니까 그죠? 18세. 18세부터 여기 28세, 38세, 18세부터 28세 가는 와중에가 제일 힘들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때는 이제 학교도 거의 졸업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화의 부재로 인해서, 상신의 부재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여기저기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힘들어져. 용신은 있어요. 무토로 있는데 그 용신이 계수라는 진토에 수가 임묘되어 있고 계수한테 붙잡혀 있죠, 식신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뭐가 못 들어온다? 상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기 10년 동안이 아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달팠던,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이 뭐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수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38세, 28세죠. 28세 넘어서 30 넘어서부터 정화가 이제는 하나가 들어갔다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거 병화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갔다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제 상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관이 바뀐 것도 있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인도 바뀌죠. 관이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이라는 건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 외편, 남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심을 해야 된다. 어디 아프거나, 어디 멀리 갔거나, 이렇게 돼 있다가,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신이 바뀌는 거죠. 벌어본 수단이 바뀌는 거니까. 자, 그 상황에서 이 38세 병화가 인으로 넘어오면서 제왕절이긴 합니다. 근데 인으로 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전을 시작을 계속 합니다. 왜? 이 상신 때문에 그래요. 용신이 여기에서도 무토가 들어왔지만 상신이 여기에 병화가 들어오면서 이 인위에 있는 재가지를 흡수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전부 다 양간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많은 발전을 해서 이 10년 동안이 어려우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단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운의 움직임은 이렇게 상실 움직임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48세 이후부터, 물론 이분은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중인데, 여기 축토에 넘어왔는데, 연운마저도 또 해자축으로 또 넘어왔어요. 여기서부터 좀 괜찮죠? 이때 한번, 술년도에 3년 전, 4년 전에 한번 혼났습니다. 왜? 여기 술에 병화가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한번 이때 한번 혼은 났지만, 그래도 해에서
이 사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서 정화 들어오고 해서 지금 축년에 들어왔는데, 축년에도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왜? 대운에 지금 넘어가면서 이 넘어오기 전에 이대운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줬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도 그렇게 뭐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막 창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다음차게 지내왔습니다. 이 끝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축대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축대운에 들어가면 상신이 부자가 돼요. 이 축애가 축대운의 대운축이죠. 대운에서 개신기가 들어옵니다. 그죠? 개신기가 들어오는 요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요게 경기정이 딱 임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 정화하고 이거 상신이죠. 상신의 반쪽 아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신이 어떻게 돼요? 무토였다가 기토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은 가게를 좀 바꾸고 가거나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업적인 전환, 수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임대원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거칠게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물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는 이뤘어요. 그렇다고 제왕절이라 번 만큼 또 나갑니다. 화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내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이 축대로니까 이제 용신 상신이 이제 반으로 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고 싶다는 거죠. 현장하고 있는 너무 힘들다는 점, 쉬고 싶다고 하는데 쉬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죠. 이 축대원에서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쉬고 싶다고 그러면 계속 쉬는 수가 생겨요. 수입적인 창출이 멎어진 수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 천만다행인 게 있어요. 이 대운에 와서 이 겁재도 사라졌다는 거 하나 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그죠? 올해가 신축년에 들어와서 이 개신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이 축대운에 이 개신기가 또 들어오니까 막 이제 또 잡혔어요, 반이. 근데 이제 똑같아져 이거 하고, 그죠? 경기적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혔을 때는 예약은 다른 거예요. 얘는 건축 크다는 사업적인 줄기지만 얘는 사소한 일들이죠. 어려움이고 난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도 감춰지고, 그죠? 기토. 근데 편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듣는 좋지 않은 소식들, 그죠? 나를 방해하는 요소, 이런 부분들이 점차 누그러져 간다. 그런데 수입은 대운에 따라서 그만큼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폭발적이지는 않죠. 올해 전반기까지는 목화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대로 유지를 했지만, 하반기 들어가면 또 조금씩 이제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천만다행인 게 내년에 이민년이 들어와요. 이민년에 들어오면 여기 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2년부터 또 6년 동안 목화운입니다. 화로 들어와요. 화는 계속 살죠. 물론 내후년 3년 뒤에 진년은 좀 고달프긴 하겠지만, 여기 5년 하고 여기서 한번 또 바뀌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수월한 곳으로 옮겨서 뭘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고되다는 거예요. 힘도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좀 하고 싶다. 조금 좀 덜 고된 대로, 그렇죠? 생각은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움직임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대운에서 붙잡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있다가죠. 여기 지난 다음에, 여기 사에 오면은 다른 어떤 사가 튕기쳐 올라오죠. 사가 튕기쳐 올라옵니다. 여기서 사가 올라오니까 4년 되면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올라와서 이때부터 다시 조금 이렇게 가면은 괜찮겠죠. 그렇지만 이 축대운 10년입니다. 여기 이제 자대운으로 올라오려면 58세가 와요. 여기부터 이 20년 동안 또한 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되는 때란 말이죠. 근데 축대운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10년이에요. 48세부터 58세까지. 그죠? 57세까지죠? 48세부터 57세까지인데 그 안에 이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갔더라면, 이 축년이 이렇게 만났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골에서 도리깨 아실 겁니다. 도리깨로 장작 패듯이 얻어 맞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만났다면, 요대운이. 근데 천만 다행인 게 축대운에 이렇게, 올해가 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목화를 만나는 바람에 6년을 보는 거죠. 그때 가서는, 이때 가서는 좀 힘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두드러 맞을 걸 한 2, 3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하죠. 그런 행운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왜 내년부터 2년부터 시작되니까 다시 여기에서 2년에서 병화가 또 들어오니까 병화가 들어오면 근데 후년에 또 한 번 더 체인지 되고 이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본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지금 남은 기간, 기죠? 축대운의 축년이잖아요. 요거 축대운에 와 있고 현재 축년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요번은 또 달도 유달 추석이 껴 있으니까 달도 유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달이 되니까 여기 또 화가 또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달이다 이거죠.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수입적인 보다도 좀 지출이 좀 명절에 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출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해다. 그래서 가서 다음 달, 그 다음 달 좀 돼야 좀 뭔가가 또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지는 이런 게죠. 그래도 이 참 힘든 시기에, 그죠? 축대운 축년에 이렇게만 되는 것만 해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을 받았고, 축대운에 또 인묘진 사업 2년, 6년이라는 또 세월을 목화로 또 받아들이니 그 힘든 시기를 만약에 여기서 금수로 같이 겹쳤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혼이 났겠죠.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근데 목화운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때에도 정화병화가 또 들어와서 처음은 좀 시작은 좀 작겠지만 나중에 계속 커가는 단계. 그 다음에 술에 가서 한 번 정도 바뀌겠지만 저건 한 30년 후제니까. 그때 가서 바뀌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이 너무나 몇 년 사이가 너무나 좋게 들어갔다. 이럴 때는 좀 뭔가가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몇 개월이 어떤 때는 진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다음 달이나 이번 달 같이 이렇게 화로다가 화가 인묘되죠. 술달에 화가 인묘된다고 했습니다. 화가 인묘될 때 이럴 때는 보이지 않게 느닷없이 손재주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병원까지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요거 진달이죠. 유달이죠. 거기 진 붙어서 신금이 인묘에 의해 자꾸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왜?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갔다 와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있거나 병원 들어가거나 인묘라는 건 그렇잖아요. 쉬어야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도 몸이 자꾸 아픈 겁니다. 왜? 유는, 진이 붙었잖아요. 이 진해가 임과 신이 임묘되는데, 요 신이 요게 임묘가 돼요. 상관이죠. 움직임도 같이 임묘된다. 내가 뭘 변화주고 자꾸 하려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강 좀 잘 챙기고 이것저것 해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그죠? 유달 지나면 술달이 오니까 유달 술달에 두 달 동안은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달 되면 다시 이제 사고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세가 되고 괜찮아지죠. 그죠? 근데 이런 걸 조금 아셔서 처신하시라고 이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여름에 그러니까 월지 일지가 좌우묘에 걸려 있으면 참 복잡합니다. 이거 복잡한데 또 좌우묘가 뭐라고 그랬죠? 이걸 쓰라고 그랬죠? 고집도 세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수부족입니다. 수가 계산해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부족이라 그렇다고 경우에 정평관의 관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무경우인 경우는 아니죠. 경우는 굉장히 밝습니다. 인두, 여기 정인 편인이 있는데, 인두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사장을 갖고 나서 재미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좀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